서울 종로구의 작은 원룸. 간호사 이미지는 야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현관문을 열려는데 복도 끝에서 누군가 웅크리고 앉아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미선아, 너 왜 여기 있어? 가까이 가서 보니 절친한 친구 한미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이 처참했어요. 얼굴 여기저기에 멍이 들어 있었고 입술은 터져서 피가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미진아, 나 갈 곳이 없어. 미선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미진은 급하게 친구를 집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미선아, 이게 뭐야?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야? 거실 소파에 앉힌 미선을 자세히 보니 상처가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목에는 손가락 자국이 선명했고 팔뚝에는 크고 작은 멍들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남편이, 강태준이 그랬어. 미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강태준은 대기업 부회장으로 겉으로는 신사적인 모습으로 유명했거든요. 미선아, 설마 태준 오빠가? 처음엔 나도 믿을 수 없었어. 결혼하고 나서부터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지. 술 마시고 와서 화풀이하고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들면 손을 올리고. 미선은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어요. 그것만이 아니야. 시어머니랑 시누이도 나를 사람 취급 안 해. 매일 뭔가 트집 잡아서 괴롭히고 음식도 제대로 못 먹게 하고. 미진의 주먹이 저절로 굳어졌습니다. 최근에는 더 심해졌어. 이상한 약까지 먹였거든. 머리가 멍해지고 기억이 잘 안 나는 약을. 약을? 무슨 약? 수면제 같은 거.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한테 말할까봐 그런 것 같아. 나를 집에 가둬두려고. 미선이 옷을 걷어 올리자 갈비뼈 부분에 시퍼런 멍이 크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오늘은 정말 죽을 뻔했어. 내가 임신했다고 말했더니 갑자기 화를 내면서 배를 발로 찼어. 아이 따위 필요 없다면서. 미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선아,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왜 혼자 참고 있었어? 누가 믿겠어? 대기업 부회장 부인이 맞는다고 하면 오히려 내가 뭔가 잘못했다고 생각할 거야. 미선은 계속 울었어요. 그런데 오늘 기회가 생겼어. 태준이가 술 마시고 쓰러져 자는 사이에 도망쳐 나온 거야. 갈 곳이 없어서 미진이한테 온 거야. 미진은 친구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 일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고. 미선아, 이제 안전해. 내가 지켜줄게. 하지만 미진의 머릿속에는 이미 계획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강태준과 그 가족들이 미선에게 한 짓을 반드시 갚아주겠다고. 미선아, 우리 복수하자. 복수? 응. 그 사람들이 너한테 한 짓을 똑같이 갚아주는 거야. 하지만 어떻게?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미진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내가 방법을 생각해 볼게. 일단 너는 여기서 쉬어. 그리고 절대 그 집으로 돌아가면 안 돼. 미선을 재운 후 미진은 거실에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강태준 일가에게 복수할 수 있을까? 그때 문득 떠오른 것이 있었어요. 강태준이 최근 아내와 별거 중이라는 소문을 들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여자를 만나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도. 그래, 이 방법이야. 미진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자신이 강태준에게 접근해서 그의 신뢰를 얻은 다음 그 집안의 비밀을 파헤치는 거였습니다. 며칠 후 미진은 미선에게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어요. 미진아, 너무 위험해. 만약 들키면 어떻게 할 거야? 걱정하지 마. 나는 간호장교 출신이야. 이런 상황에 대처하는 법을 알거든. 하지만, 미선아,
이대로 있으면 너 같은 피해자가 계속 생겨날 거야. 우리가 막아야 해. 미진은 결심에 찬 표정으로 말했어요. 내가 태준이에게 접근해서 그 집안의 더러운 비밀을 다 파헤쳐서 세상에 공개할 거야. 한편 강태준의 집에서는 미선이 사라진 것을 두고 난리가 났어요. 어머니, 미선이가 벌써 일주일째 연락이 안 와요. 강태준이 시어머니 조명숙에게 말했습니다. 그년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설마 경찰서에 신고라도 한 건 아니겠지? 그럴 리 없어요. 그렇게 소심한 애가. 하지만 조명숙은 불안했어요. 혹시 모르니까 수소문해봐. 그리고 다른 여자도 알아보고. 다른 여자요? 어차피 미선이는 돌아와도 쓸모없어. 새로운 며느리를 들이는 게 나을 것 같아. 태준의 눈이 반짝였어요. 사실 그도 아내에게 질려 있었거든요.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엔 좀 더 예쁘고 순종적인 여자로. 그들은 아직 몰랐어요. 미진이라는 복수의 화신이 그들을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미진은 강태준의 일정을 파악하기 시작했어요. 그가 자주 가는 카페, 운동하는 헬스클럽, 술 마시는 밥까지 모든 것을 조사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미선아. 내가 당한 고통을 그들이 몇 배로 돌려받게 해줄게. 미진의 눈에는 차가운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복수의 계획이 막 시작된 것입니다. 미진은 일주일 동안 강태준의 생활 패턴을 면밀히 관찰했어요. 그가 매주 화요일 저녁 7시에 강남의 고급 와인바 르 샤토에 간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미선아, 오늘이 중요한 날이야. 미진은 평소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신했어요. 진한 화장에 몸매가 드러나는 원피스,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까지. 정말 괜찮을까? 너무 위험해 보여. 미선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걱정하지 마. 나는 배우였던 적도 있거든. 연기는 자신 있어. 미진이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저녁 7시, 르 샤토 와인바. 미진은 바 카운터에 혼자 앉아 와인을 마시고 있었어요. 계산된 듯 자연스럽게 말이죠. 30분쯤 지났을 때 강태준이 들어왔습니다. 미진은 그를 힐끗 보고는 다시 와인 잔을 들었어요. 태준은 평소처럼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아내 미선이 사라진 후 더욱 자주 술집을 찾았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저 와인 어떤 건지 알 수 있을까요? 미진이 태준에게 말을 걸었어요. 목소리는 부드럽고 매력적이었습니다. 아, 이거요? 프랑스 보르도 산 까베르네 소비뇽이에요. 맛이 깔끔해서 좋아해요. 태준이 관심을 보이며 대답했어요. 와인을 잘 아시는군요. 저는 와인 초보라서. 추천해 주실 만한 게 있나요? 미지는 순진한 표정을 지으며 물었어요. 그럼 이쪽으로 오시죠. 제가 좋은 와인 몇 가지 추천해 드릴게요. 태준이 친절하게 제안했어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미지는 자신을 광고 회사에서 일하는 김소영이라고 소개했어요. 김소영이라고 해요. 회사 일이 너무 스트레스라서 혼자 와인이나 마시러 왔어요. 강태준입니다. 저도 비슷해요. 요즘 가족 문제로 스트레스가 심해서. 태준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가족 문제요? 혹시 아내분과? 미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실은 아내가 일주일 전에 집을 나갔어요. 연락도 안 되고. 어머, 그럼 지금 혼자 계신 거예요? 네. 사실 저희 관계가 좋지 않았거든요. 성격 차이도 있고. 태주는 술 기운도 있고 해서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미지는 속으로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겉으로는 동정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많이 힘드시겠어요.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시느라. 소영 씨는 참 이해심이 깊으시네요. 제 아내는 그런 게 전혀 없었는데.
태준이 미진을 보는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아내분이 왜 집을 나가셨는지 아세요? 글쎄요. 저희 어머니와 누나가 좀 까다로우시거든요. 아내가 적응을 못했나 봐요. 까다롭다고? 폭력을 까다롭다고 표현하는 거야? 미지는 속으로 화가 났지만 참았어요. 그래도 부부인데 대화로 풀 수 있지 않을까요? 소영 씨 같은 분이라면 가능하겠지만 제 아내는 말이 안 통해요. 너무 소심하고 우유부단해서 미지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지만 복수를 위해 꾹 참았어요. 몇 시간 후 두 사람은 서로 연락처를 교환했습니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 저도요. 소영 씨와 대화하니까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집으로 돌아온 미지는 미선에게 상황을 보고했어요. 성공했어. 태준이가 완전히 내게 빠진 것 같아. 미진아, 정말 고마워. 하지만 너무 무리하지 마. 이제 시작이야. 저 인간의 정체를 세상에 폭로해 줄 거야. 며칠 후 태준이 미진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소영 씨, 시간 되시면 저녁 식사 함께 하시겠어요? 미진은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어요. 좋아요. 어디서 만날까요? 이렇게 미진과 태준의 만남이 계속되었습니다. 태준은 점점 미진에게 빠져들었고, 미진은 그를 이용해 더 많은 정보를 얻어냈어요. 우리 집 사람들이 소영 씨를 만나보고 싶어 해요. 한 달 후 태준이 미진에게 말했어요. 네, 벌써요? 어머니와 누나가 당신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꼭 만나보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미진의 심장이 뛰었어요. 드디어 그 집안에 들어갈 기회가 온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아내분과 정리가 안 되신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마세요. 이미 이혼 절차를 밟고 있어요. 태주는 거짓말을 했어요. 사실 미선의 행방조차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럼 언제 뵐까요? 이번 주말 어떠세요? 집에서 간단한 식사를 준비하겠어요. 미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복수의 무대가 드디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미지는 미선과 함께 계획을 세웠어요. 드디어 그 집에 들어가는구나. 미진아, 정말 조심해. 만약 들키면 걱정하지 마. 나는 김소영이야. 그들은 절대 모를 거야. 미진의 눈에는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어요. 주말이 되었습니다. 미진은 단정하면서도 우아한 원피스를 입고 강태준의 집으로 향했어요. 강남의 고급 주택가에 위치한 대저택이었습니다. 소영 씨, 어서 오세요. 태준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와, 정말 멋진 집이네요. 미진이 감탄하는 척 말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미선이가 이 지옥 같은 곳에서 살았구나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어머니, 소영 씨 오셨어요. 태준이 시어머니 조명숙을 부르자 50대 중반의 엄격해 보이는 여성이 나타났어요. 어머, 정말 예쁘시네요. 사진으로만 보다가 직접 뵈니 더 아름다우시네. 조명숙이 미진을 훑어보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 눈빛에는 차가운 평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소영이라고 해요. 태준 씨가 어머님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서 꼭 뵙고 싶었어요. 미진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이쪽은 제 누나 미경이에요. 30대 후반의 날카로운 인상의 여성이 나타났어요. 안녕하세요. 소영 씨에 대해 많이 들었어요. 미경이 미진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어요. 저희 태준이가 소영 씨 덕분에 많이 밝아졌어요. 전 아내는 너무 우울하고 소극적이었거든요. 조명숙이 말했어요. 미진은 주먹을 꽉 쥐었지만 웃음을 유지했어요. 아직 정식으로 이혼이 성사된 건 아니라서 조심스럽긴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여자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미경이 차갑게 말했어요. 왜 그렇게 확신하세요?
워낙 의존적이고 약한 성격이라서 밖에서 혼자 살아갈 능력이 없거든요. 약한 성격이라고? 너희들이 그렇게 만든 거잖아. 미지는 속으로 분노했지만 침착함을 유지했어요. 식사 시간 동안 미지는 그들의 대화를 귀에 깊게 들었어요. 소영 씨는 어떤 일을 하세요? 조명숙이 물었어요. 광고 회사에서 기획 일을 해요. 주로 대기업 마케팅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어요. 아, 그럼 사회 경험도 많고 능력도 있으시겠네요. 전 며느리는 그런 게 전혀 없었는데. 전 며느리분은 어떤 일을 하셨어요? 일이라고 할 것도 없었어요. 그냥 집에서 빈둥거리기만 했죠. 미경이 비꼬듯 말했어요. 미지는 미선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네. 어느 날 갑자기 짐을 싸서 나갔어요. 연락도 없이. 태준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혹시 다른 남자라도 있었나요? 미진이 일부러 추측해 봤어요. 그럴 리는 없어요. 그 정도로 매력적이지도 않았고. 조명숙이 코웃음 쳤어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정말 인간이 맞나? 미지는 분노로 떨렸지만 겉으로는 동조하는 척했어요. 태준 씨 같은 좋은 남편을 두고 왜 그랬을까요? 아마 우리 가족과 안 맞았나 봐요. 워낙 예민하고 까다로워서. 예민하고 까다롭다고 폭력에 항거하는 게 까다로운 거야? 미진은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어요. 식사 후 태준이 미진에게 집안을 구경시켜 주었어요. 이쪽이 제 서재예요. 서재 안에는 커다란 금고가 있었어요. 미진은 그것을 눈여겨봤습니다. 중요한 서류들을 보관하세요. 회사 관련 서류들이 대부분이에요. 태준이 대수롭지 않게 말했어요. 미지는 금고의 위치와 형태를 머릿속에 저장했어요. 이쪽은 전에 제 아내가 쓰던 방이에요. 태준이 한 방을 가리켰어요. 들어가 봐도 될까요? 물론이죠. 방 안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지만 미지는 미선의 흔적들을 찾을 수 있었어요. 화장대 거울 뒤쪽에 뭔가 숨겨진 것 같은 흔적도 보였습니다. 앞으로 소영 씨가 이 방을 쓰시게 될 수도 있어요. 태준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어요. 아직 이른 것 같아요. 미진이 수줍게 대답했어요. 저녁이 되어 미진이 집으로 돌아갈 때 조명숙이 말했어요. 소영 씨, 다음에 또 오세요. 정말 마음에 들어요. 감사해요. 저도 즐거웠어요. 집으로 돌아온 미진은 미선에게 모든 것을 보고했어요. 그들이 너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 들었어. 정말 인간이 아니야. 미진아, 너무 화내지 마. 이미 예상했던 일이야. 하지만 참을 수가 없어. 특히 서재에 금고가 있더라. 분명 중요한 증거들이 들어있을 거야. 어떻게 들어갈 거야? 방법을 찾을 거야. 그리고 그들의 모든 비밀을 파헤쳐서 세상에 공개할 거야. 며칠 후 태준이 미진에게 제안했어요. 소영 씨, 우리 집에서 며칠 지내보지 않으시겠어요? 어머니도 그러시고. 미진의 가슴이 뛰었어요. 드디어 기회가 온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이른 것 같은데. 괜찮아요. 어차피 이혼 절차도 거의 끝나가고. 그리고 소영 씨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미지는 고민하는 척 하다가 답했어요. 그럼 며칠만. 정말요? 정말 기뻐요. 태준이 환호했어요. 미지는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는 복수의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로 적의 심장부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미지는 며칠치 짐을 싸서 강태준의 집으로 이사했어요. 표면적으로는 태준의 여자친구로서, 하지만 실제로는 복수의 화신으로서 말이죠. 소영 씨 방은 2층 끝방이에요. 편하게 지내세요. 조명숙이 친절하게 안내해줬어요. 하지만 미지는 그 친절 뒤에 숨은 계산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첫날 밤 미진은 집안 구조를 파악하기 시작했어요. 모든 가족이 잠든 새벽 2시 조용히 방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간호장교 시절 훈련받은 은밀한 움직임으로 1층으로 내려갔어요. 태준의 서재문을 확인해 보니 역시 잠겨 있었습니다. 열쇠를 어디에 둘까? 미진은 주변을 살펴봤어요. 화분, 액자 뒤 서랍 등을 확인하다가 복도 테이블 서랍에서 여러 개의 열쇠를 발견했습니다. 세 번째 열쇠로 서재문이 열렸어요. 성공! 미진은 조심스럽게 서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큰 금고가 벽 한쪽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금고는 전자 비밀번호 방식이었습니다. 미진은 몇 가지 숫자를 시도해 봤어요. 태준의 생일, 회사 설립일, 결혼 기념일. 하지만 모두 실패했어요. 그때 책상 위에서 작은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열어보니 각종 비밀번호들이 적혀 있었어요. 금고 엄마 생일, 내 생일. 미진은 조명숙의 생일과 태준의 생일을 조합해서 입력했어요. 띠링! 금고가 열렸습니다. 안에는 상상 이상의 자료들이 들어 있었어요. 각종 계약서, 현금, 그리고 충격적인 서류들. 미선 감시 일지, 약물 투여 계획서, 정신병원 입원 절차. 미진의 손이 떨렸어요. 이들이 미선에게 한 일들이 모두 계획적이었다니. 더 충격적인 것은 다음 문서였습니다. 재산 상속 계획 마이너스 미선 제거 후 새로운 배우자 영입. 미진은 핸드폰으로 모든 서류를 사진으로 찍었어요. 이것들은 결정적인 증거가 될 거였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미진은 재빨리 서류들을 원래 자리에 정리하고 금고를 닫았습니다. 누가 거기 있어? 태준의 목소리였어요. 미진은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응했어요. 태준 씨예요? 저예요, 소영이. 소영 씨? 왜 거기 계세요? 물 마시러 부엌에 갔다가 길을 잘못 들었어요. 이 집이 너무 커서. 태준이 서재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여기는 제 서재예요. 위험한 게 많으니까 들어오시면 안 돼요. 죄송해요. 몰랐어요. 미진이 순진한 표정으로 사과했어요. 괜찮아요. 방으로 돌아가시죠. 물은 제가 가져다 드릴게요. 태준은 의심스러워하는 눈치였지만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부터 미진은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했어요. 낮에는 완벽한 여자친구 역할을 하면서 밤에는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며칠 후 조명숙이 미진에게 말했어요. 소영 씨, 우리 태준이와 정말 결혼할 생각이 있으세요? 아직 이른 것 같아서. 이른 게 아니에요. 태준이가 정말 좋아하거든요. 전 며느리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요. 전 며느리분은 정말 어떤 분이었어요? 왜 그렇게 미워하세요? 미진이 직접적으로 물어봤어요. 미워한다기보다는 정말 답답한 사람이었어요. 말도 제대로 못하고 집안일도 서툴고 그래도 나름대로 노력했을 텐데요. 노력? 그게 노력이라고 할 수 있나요? 매일 울기만 하고 조금만 말을 세게 해도 벌벌 떨고 말을 세게 한다고 폭력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야? 미진은 분노가 치밀었지만 참았어요. 혹시 많이 아프셨나요? 아픈 척은 잘했죠. 맨날 여기저기 아프다고 하면서. 병원에는 안 갔어요? 병원? 괜히 갔다가 이상한 소리나 할까봐 안 보냈죠. 미진은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어요. 그날 밤 미진은 미선에게 몰래 전화를 걸었어요. 미선아, 정말 미안해. 그들이 얼마나 나쁜 인간들인지 직접 확인했어. 미진아, 너무 무리하지 마. 들킬까봐 걱정돼. 걱정하지 마. 곧 모든 증거를 수집할 거야. 그리고 그들을 완전히 무너뜨릴 거야. 일주일 후 조명숙이 미진에게 제안했어요. 소영 씨,
다음 주에 우리 회사 창립 기념식이 있어요. 함께 가시겠어요? 미진의 눈이 반짝였어요. 이것이야말로 완벽한 기회였습니다. 정말 가도 될까요? 당연하죠. 이제 우리 가족이나 다름없으니까. 감사해요. 꼭 가고 싶어요. 미진은 마음속으로 미소를 지었어요. 드디어 복수의 무대가 마련된 것입니다. 그날 밤 미진은 모든 증거를 정리했어요. 사진으로 찍은 서류들, 녹음한 대화들, 그리고 미선의 상처 사진들까지. 이제 마지막 준비만 하면 돼. 미진은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가정폭력과 관련해서 상담받고 싶습니다. 네, 언제 오실 수 있으세요? 내일 가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증거들이 있어요. 다음 날 미진은 몰래 외출해서 변호사를 만났어요. 이건 단순한 가정폭력이 아니라 계획적인 범죄네요. 여성 전문 변호사 박지영이 증거들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나요? 충분해요. 하지만 더 확실하게 하려면 공개적인 장소에서 자백을 받아내는 게 좋겠어요. 창립 기념식에서 할 생각이에요. 완벽하네요. 그때까지 경찰과도 협조 체제를 구축해 두겠습니다. 미진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정말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미진을 태준이 반겼어요. 소영 씨, 어디 갔다 오세요? 친구 만나러 잠깐 나갔어요. 그래요? 다음엔 같이 가죠. 태준은 의심스러워하는 기색은 없었어요. 태준 씨, 창립 기념식 때 제가 뭔가 특별한 걸 준비해도 될까요? 특별한 거요? 네. 회사와 가족을 위한 깜짝 선물 같은 거요. 태준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요? 어떤 걸 준비하실 건데요? 비밀이에요. 당일에 확인하세요. 미지는 의미심장하게 웃었어요. 정말로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진실이라는 선물을 말이죠. 창립 기념식을 며칠 앞둔 날, 미지는 마지막 증거 수집에 나섰어요. 조명숙과 미경이 외출한 틈을 타서 집안 곳곳을 더 자세히 조사했습니다. 미선이 살았던 방을 다시 찾아갔어요. 화장대 거울 뒤쪽을 자세히 살펴보니 작은 틈이 있었습니다. 손을 넣어보니 작은 일기장이 나왔어요. 미선의 필체로 빼곡히 적힌 내용들이었습니다. 2024년 8월 3일 마이너스 오늘도 시어머니가 밥이 짜다고 뺨을 때렸다. 2024년 8월 10일 마이너스 태준이 술 마시고 와서 나를 발로 찼다. 2024년 9월 15일 마이너스 임신 사실을 말했더니 아이를 지우라고 한다. 2024년 9월 20일 마이너스 강제로 약을 먹였다. 머리가 어지럽다. 미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어요. 친구가 이런 고통을 혼자 감당했다니. 더 충격적인 내용도 있었어요. 2024년 10월 1일 마이너스 시어머니가 너 같은 년은 죽어야 한다고 했다. 2024년 10월 5일 마이너스 태준이 계단에서 밀어서 굴러떨어졌다. 배가 아프다. 2024년 10월 7일 마이너스 유산했다. 아무도 병원에 데려가 주지 않았다. 미지는 일기장을 핸드폰으로 촬영했어요. 이것은 결정적인 증거가 될 거였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조명숙과 미경이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소영 씨, 집에 계세요? 조명숙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미지는 재빨리 일기장을 원래 자리에 숨기고 방에서 나왔어요. 네, 어머님. 방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래요? 창립 기념식 준비는 어떻게 돼가세요? 거의 끝났어요. 정말 특별한 선물이 될 거예요. 미경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미진을 바라봤어요. 소영 씨, 요즘 자주 외출하시는 것 같던데 뭐 하시는 거예요? 친구들 만나고 기념식 준비도 하고.
혹시 우리 몰래 뭔가 하시는 건 아니죠? 미경의 질문이 날카로웠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냥 너무 완벽해 보여서요. 전 며느리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또 미선 이야기네. 정말 지겹다. 미지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평범하다기에는 뭔가 특별한 면이 있어 보여요. 조명숙도 미경의 말에 동조했어요. 어떤 면에서요? 너무 침착하고 뭔가 계획이 있는 것 같은 느낌? 미진의 심장이 빨리 뛰었지만 표정은 바꾸지 않았어요. 저는 원래 계획적인 성격이에요. 광고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습관이 생겼죠. 그래요? 그럼 다행이네요. 하지만 두 사람의 의심은 쉽게 가시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태준이 미진의 방에 찾아왔어요. 소영 씨, 혹시 무슨 일 있어요? 무슨 일이요? 어머니와 누나가 소영 씨에 대해 이상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미진은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왜 이상하다고 하시는데요? 너무 완벽해서 의심스럽다고. 전 아내와 너무 다르다고. 그게 나쁜 건가요? 아니에요. 저는 소영 씨가 좋은데 가족들이 예민해져 있어서요. 이해해요. 갑작스럽게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으니까요. 태주는 미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소영 씨, 혹시 저희 가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험한 질문이었어요. 미진은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좋은 분들인 것 같아요. 다만, 전 아내분에 대해서는 너무 안 좋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그건 정말 그 사람이 문제가 많았어서 그래요. 어떤 문제요? 성격도 이상하고 가족들과도 안 맞고 결국 도망가 버렸잖아요. 도망가다니? 너희들이 쫓아낸 거잖아. 미지는 분노를 삼켰어요. 그래도 부부였는데 조금은 걱정되지 않으세요? 솔직히 안 돼요. 오히려 없어져서 다행이에요. 미지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어요. 태준 씨, 창립 기념식에서 제가 준비한 선물 보시면 정말 놀라실 거예요. 기대하고 있어요. 어떤 건지 힌트라도. 진실이에요. 진실? 네. 모든 진실을 보여드릴 거예요. 태주는 무슨 뜻인지 몰라 하며 방을 나갔어요. 미지는 혼자 남아 마지막 계획을 점검했어요. 박지영 변호사와 최종 통화를 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나요? 네. 경찰도 대기하고 있고 언론사들도 연락해뒀어요. 정말 고마워요. 미선이를 위해서라도 성공해야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전화를 끊고 미지는 미선에게 마지막 안부를 물었어요. 미선아,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 미진아, 정말 고마워. 너 없었으면 우리 우정이니까. 그리고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해. 조심해. 혹시라도 위험해지면 도망쳐. 걱정하지 마. 나는 준비가 다 되어 있어. 미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다짐했어요. 내일이면 모든 진실이 밝혀질 거야. 미선아, 조금만 더 기다려. 창립 기념식 전날 밤 강태준 일가는 모르고 있었어요. 내일이 그들의 마지막 날이 될 거라는 것을. 제6장 진실의 폭로. 창립 기념식 당일 서울 시내 한 특급 호텔의 대연회장에는 수백 명의 하객들이 몰려들었어요. 정치인, 재계 인사, 언론인들까지 모인 성대한 행사였습니다. 미지는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태준의 곁에 서 있었어요. 겉으로는 완벽한 커플처럼 보였지만 미진의 가슴 속에는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소영 씨, 오늘 정말 아름다워요. 태준이 미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고마워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이 될 거예요. 미진이 의미심장하게 대답했어요. 그런데 깜짝 선물은 언제 공개하실 거예요?
연설할 때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개할 거예요. 조명숙과 미경도 상기된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소영 씨, 오늘 정말 자랑스러워요. 이제 정말 우리 가족이 된 것 같아. 조명숙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저도 기뻐요. 오늘 발표할 선물 때문에 더욱 설레어요. 미지는 주위를 둘러보며 박지영 변호사와 경찰관들이 약속된 자리에 있는 것을 확인했어요. 행사가 시작되고 태준이 무대에 올라가 연설을 시작했어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저희 회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가족들의 헌신적인 뒷바라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태주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연설을 이어갔어요. 특히 오늘은 제 새로운 동반자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김소영 씨, 무대로 나와주세요. 미진이 무대로 올라갔어요.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소영 씨가 저희를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고 하는데 지금 공개해 주시겠어요? 태준이 기대에 찬 표정으로 말했어요. 미진이 마이크를 받아들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소영이 아닙니다. 연회장이 조용해졌어요. 제 진짜 이름은 이미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진실을 말씀드리러 왔어요. 태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강태준 씨의 전 부인 한미선은 제 절친한 친구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 집안에서 3년간 지옥 같은 생활을 했어요. 연회장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매일 폭행당하고 강제로 약물을 투여받고 임신했을 때는 강제로 유산당했습니다. 거짓말이야. 조명숙이 무대로 뛰어 올라왔어요. 거짓말이라고요? 그럼 이것도 거짓말인가요? 미진이 준비된 화면에 미선의 상처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연회장이 웅성거렸어요. 이것은 여러분이 미선에게 가한 폭력의 증거입니다. 당신 누구야? 무슨 권리로 이런 짓을? 태준이 분노하며 말했어요. 저는 미선의 친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범죄를 고발하러 왔어요. 미진이 다음 증거를 공개했어요. 강태준의 금고에서 발견한 서류들이었습니다. 이것은 강태준 씨가 직접 작성한 미선 제거 계획서입니다. 화면에 계획서 내용이 나타났어요. 1단계 지속적인 약물 투여로 정신 상태 악화. 2단계 강제 유산. 3단계 정신병원 입원. 연회장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그리고 이것은 미선이 직접 쓴 일기입니다. 화면에 일기 내용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매일 맞고 약물을 강제로 투여받고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던 미선의 절규가 담겨 있습니다. 기자들이 미친 듯이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이 미친년이. 미경이 미진에게 달려들려고 했지만 이미 경찰들이 무대로 올라왔어요. 강태준, 조명숙, 강미경. 상해, 감금, 약물 강제 투여 혐의로 체포합니다. 이럴 수 없어. 이건 음모야. 태준이 저항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음모라고요? 그럼 이 녹음도 음모인가요? 미진이 마지막 증거를 공개했어요. 태준 일가가 미선에 대해 나눈 대화들이 스피커로 흘러나왔습니다. 그년 없어져서 다행이야. 애초에 죽였어야 했는데. 이번엔 더 순종적인 여자로 구하자. 연회장이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가 준비한 진실이라는 선물입니다. 미진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한미선은 단순히 한 사람의 이름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 숨어 있는 수많은 피해자들의 이름이에요.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경찰이 태준 일가에게 수갑을 채웠어요. 너희들 끝나지 않았어. 조명숙이 마지막으로 소리쳤지만 이미 모든 것이 끝났어요. 미진은 무대에서 내려와
박지영 변호사와 포옹했어요. 정말 고생하셨어요. 이제 미선이가 평화롭게 살 수 있겠어요.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밀었어요. 이런 위험한 일을 왜 감행하셨나요? 친구를 위해서요. 그리고 더 이상 이런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서요. 앞으로 계획은 미선이와 함께 피해자들을 돕는 일을 할 예정입니다. 연회장 밖으로 끌려나가는 태준이 마지막으로 소리쳤어요. 소영아, 아니 미진아, 너 때문에.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미진은 밖으로 나가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드디어 미선을 위한 복수가 끝났습니다. 기념식 다음 날, 온 나라가 강태준 일가의 몰락 소식으로 떠들썩했어요. 모든 뉴스에서 이 사건을 다뤘고 여성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미진은 미선이 숨어 지내던 작은 펜션으로 향했어요. 한 달 만에 만나는 친구였습니다. 미선아, 미진아. 두 친구는 울면서 서로를 껴안았어요. 정말 고생 많았어. 뉴스로 다 봤어. 미선이 미진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어요. 이제 다 끝났어. 더 이상 숨어 살 필요 없어. 미진아, 정말 고마워. 너 없었으면 난. 우리 친구잖아. 당연한 거야. 미진이 핸드폰을 꺼내 뉴스를 보여줬어요. 봐, 태준이는 15년형, 조명숙은 12년형, 미경이는 8년형 받을 예정이래. 미선이 복잡한 표정으로 뉴스를 봤어요. 이상해. 복수가 끝났는데 시원하지가 않아. 그럴 수 있어. 너무 오랫동안 힘들었으니까. 그보다 미진아, 이제 뭘 하며 살지? 미선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우리 함께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보자. 의미 있는 일? 나처럼 고통받는 여성들을 돕는 일 말이야. 미진의 제안에 미선의 눈이 반짝였어요. 상담센터 같은 거? 그래. 우리 경험을 살려서 다른 피해자들을 도와주는 거야. 며칠 후 박지영 변호사가 두 사람을 찾아왔어요.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이요? 강태준의 전 재산이 피해자 구제 기금으로 조성됩니다. 그리고 미선 씨께서 그 기금의 관리를 맡아달라는 요청이 왔어요. 미선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저요? 제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누구보다 피해자의 마음을 잘 아시잖아요. 미진이 미선의 손을 잡았어요. 미선아, 해보자. 우리가 당한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데 저는 아직도 무서워요. 밤만 되면 악몽을 꾸고. 괜찮아. 나도 함께 할 거니까. 우리 둘이 힘을 합치면 못할 일이 없어. 미선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해보자. 이제는 도망치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보자. 한 달 후 두 친구는 새희망 여성 상담센터를 열었어요. 강태준의 전 재산으로 만든 기금으로 운영되는 센터였습니다. 개소식 날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어요. 기자들, 여성인권단체,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여성들까지. 안녕하세요. 저는 한미선입니다. 미선이 마이크 앞에 섰어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3년 동안 가정폭력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제 친구 미진이가 저를 구해주었어요. 미진이 옆에서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저희는 저처럼 고통받는 여성들을 돕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이 센터는 단순히 상담만 하는 곳이 아닙니다. 법적 지원, 의료 지원, 그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모든 도움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개소식이 끝난 후 두 친구는 센터 옥상에 올라갔어요. 미진아, 정말 감사해. 너 덕분에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됐어. 미선아, 나도 고마워.
너 덕분에 진짜 의미 있는 일을 찾았어. 앞으로 어떻게 살까? 행복하게 살자.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행복하게 만들어주자. 두 친구는 서로 손을 잡고 석양을 바라봤어요. 미진아, 가끔 생각해. 만약 내가 복수를 하지 않았다면. 그런 생각하지 마. 우리는 해냈어.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거야. 며칠 후 센터에 첫 번째 상담 신청자가 왔어요. 안녕하세요. 저도 도움이 필요해요. 20대 후반의 여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물론이죠. 편하게 앉으세요. 미선이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저는 결혼한 지 2년 됐는데 남편이 술만 마시면 여성이 울기 시작했어요. 괜찮아요.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미진이 손수건을 건네며 말했어요. 정말 저를 도와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에요. 저희도 같은 경험을 했거든요. 미선이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해 주자 여성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그럼 저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우리가 함께 할 거니까요. 2년 후 새희망 여성 상담센터는 전국에서 가장 신뢰받는 상담 기관이 되었어요. 미선은 전문 상담사 자격을 취득했고, 미진은 센터 운영과 함께 간호사 일도 병행하고 있었습니다. 미선아, 오늘 좋은 소식이 있어. 미진이 신문을 들고 와서 말했어요. 무슨 소식? 우리 센터 사례가 국회에서 법안 개정 자료로 쓰인대. 가정폭력 처벌법이 더 강화될 예정이래. 미선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 그럼 우리가 한 일이 정말 의미가 있었던 거네. 당연하지. 지금까지 우리가 도운 사람이 200명이 넘어. 그때 센터 문이 열리며 한 여성이 들어왔어요.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1년 전 센터를 찾았던 김영희 씨였어요. 지금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영희 씨, 어떻게 지내세요? 정말 좋아요. 이혼도 성사됐고 새로운 직장도 구했어요. 영희 씨가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리고 오늘 특별한 소식이 있어서 왔어요. 무슨 소식이요? 저도 상담사 자격을 땄어요. 이제 저도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됐어요. 미선과 미진이 서로 바라보며 웃었어요. 축하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선생님들 덕분이에요. 만약 이곳이 없었다면 영희 씨가 용기를 냈으니까 가능한 일이에요. 미선이 따뜻하게 말했어요. 오후에는 센터 설립 2주년 기념 행사가 있었어요. 그동안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2년간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선이 무대에서 인사했어요. 저희 센터는 단순히 상담만 하는 곳이 아닙니다. 새로운 희망을 찾는 곳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과 함께 희망을 나누고 싶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두 친구는 센터 옥상에 올라갔어요. 2년 전 그 자리였습니다. 미진아, 2년 전 생각이 나네. 그때는 모든 게 막막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도우고 있어. 가끔 생각해. 강태준 일가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궁금하지도 않아. 우리는 앞만 보고 가자. 그때 미진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미진아, 나 정혜인데. 혹시 시간 있어? 대학 동기 정혜인의 목소리였어요. 응, 무슨 일이야? 실은 나도 도움이 필요해. 센터로 가도 될까? 미진과 미선이 서로 바라봤어요. 물론이지. 언제든지 와. 전화를 끊고 미진이 말했어요. 우리 주변에도 아직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구나. 그럼 더 열심히 해야겠네. 두 친구는 석양을 바라보며 다짐했어요. 한 달 후 센터에 특별한 방문객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MBC 다큐멘터리 팀인데요. 다큐멘터리요? 네. 두 분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어서요. 친구의 복수라는 제목으로요. 미선과 미진이 당황했어요. 저희 이야기를요? 네. 정말 감동적인 우정과 용기의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친구는 서로 상의했어요. 어떻게 생각해? 우리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럼 해보자. 다큐멘터리 촬영이 시작되었어요. 미선 씨, 그때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였나요? 모든 순간이 힘들었지만 아이를 잃었을 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미선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미진 씨는 왜 이런 위험한 일을 감행하셨나요? 친구니까요. 그리고 정의를 실현하고 싶었어요. 몇 달 후 다큐멘터리가 방송되었어요. 시청률도 높았고 사회적 반향도 컸습니다. 미선아, 우리 유명해졌네. 좋은 쪽으로 유명해져서 다행이야. 방송 이후 센터로 문의가 더 많이 들어왔어요. 전국 각지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정말 바쁘겠네. 바쁜 게 좋아. 그만큼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으니까. 어느 날 저녁 두 친구는 한강변을 산책하고 있었어요. 미진아, 고마워. 갑자기 왜? 내가 없었으면 난 아직도 그 지옥에서 살고 있었을 거야. 미선아, 나도 고마워. 너 덕분에 진짜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어. 우리 우정 영원하자. 당연하지. 우리는 서로의 구원자니까. 두 친구는 한강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때로는 가장 어두운 순간에서 가장 밝은 희망이 태어납니다. 미선과 미진의 우정은 그 자체로 기적이었어요. 단순한 복수를 넘어서 사회를 변화시키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로 발전한 것입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 고통받고 있을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며 반드시 당신을 도와줄 사람이 있다는 것을. 진정한 우정과 용기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또 다른 기적을 불러오죠. 미선과 미진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그들이 심은 희망의 씨앗은 계속해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면서 말이에요.